팬데믹으로 일상과 도시적 삶이 어려워진 시기에 있어서도 도시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의 일상을 지지하는 것은 바로 이 정보기술망에 의한 시스템입니다.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세계가 한국에 주목한 것 또한 도시기술 기반의 방역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심소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관심을 가져왔던 도시공간과 공공영역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거리두기라는 하나의 규범이 공간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일상 속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거리두기의 규범을 통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저가 항공을 타고 세계 곳곳을 다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원하는 상품을 어느 도시에서든 주문을 해서 문 앞에, 내 집 앞으로 배달을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던 활동들이 개인 간, 그리고 지역 간, 도시 간, 국경 간의 어떤 경계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빗장을 치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상의 많은 부분이 과거와 달라진 것 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프로그램처럼 기술을 통해서 예전의 방식들을 많은 부분들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비대면 회의를 하고 있고요. 화상회의, 온라인 쇼핑,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많은 새로운 방식들이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을 통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기술 기반의 시스템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기술들이었고요. 다만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촉진시킨 것은 우리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기술들을 일상 공간과 도시 공간에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방식들을 좀 더 확산시키는데 하나의 기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간 배치와 관련해서 하나의 흥미로운 예를 좀 들어볼까 해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로 봤던 내용인데요. BBC 뉴스에서 한국의 여름 바캉스의 해수욕장에서의 어떤 방역 시스템을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나 어떤 사회적인 거리두기나 어떤 정부의 통치 방식보다는 해수욕장 앱이라는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디지털 플랫폼과 더불어 시민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앱을 다운받고 아니면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장소 해수욕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안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과정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정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를 어디에 배치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보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앱을 접속하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오히려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간 집권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역사적인 상황이 이곳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정보가 투명해진 현 상황에서 이 투명성은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훈육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인공지능 앱을 접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장소에 대한 경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앱이 제공하는 어떤 정보에 따라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고 그곳에서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경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범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공간과 공공 영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리의 신체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재배치되고 있는지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많은 도시계획가나 건축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방역의 설계가 완비된 공공주택이나 지하 벙커 시설을 통해서 개인의 안전을 준비한다든지 어떤 부유층에 한정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공간을 상위 1%에 해당되는 어떤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이윤을 생산하고자 하는 재난 자본주의에 있어서 공간의 문제는 더 불평등하고 더 양극화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 잘 보이지 않는 영역들, 이렇게 사각지대나 소수화된 영역은 우리가 새로운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뉴노멀의 영역에서도 배제된 어떤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공간과 삶은 더 위태롭기만 한데요. 한국에서도 쿠팡 물류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한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단 한국에서만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육류 가공 공장이나 농장, 여러 이제 배달 업체들 등 여러 굉장히 다양한 노동자들의 그런 공간에서 집단 감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존의 우리 시스템에 있었던 불평등의 구조가 더 가시화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날 장소를, 도시를 조직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던 토목이나 건설과 같은 인프라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가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라는 말은 특정한 기술로 인해서 건설되는 도시가 아닐 것입니다. 정보기술이라는 것이 도시 사회라는 영역, 도시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광범위한 인프라로서 우리 삶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일상과 도시적 삶이 어려워진 시기에 있어서도 도시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의 일상을 지지하는 것은 바로 이 정보기술망에 의한 시스템입니다.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세계가 한국에 주목한 것 또한 도시기술 기반의 방역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정보기술 데이터 공유 시스템은 데이터 인권 문제, 그리고 공간의 통치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있으며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합의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도시학의 창시자인 패트릭 게데스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 운동이 필수적임을 언급을 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전문가들 또한 도시를 작동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라 강조합니다. 스마트시티에서 시민은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등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정보기술에 참여하면 할수록 기술 통치의 정보를 생산하는 데 일조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망 속에서 공공영역이 재편되고 오프라인 문화 공간이 폐쇄되는 상황에서 예술은 주어진 공간에서 활동이 일어나기를 대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술은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어떤 공공영역,
집기, 소수의 권력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공공성의 영역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평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권력과 자본화의 과정을 경계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망에서 배제된 영역과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비가시화된 부분과 교류하는 가운데 소통의 활로를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예술은 기술이 지시하는 획일화된 경험을 경계하고 차이와 다름을 포용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상실해가는 그런 감각의 회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로부터 소외된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팬데믹 시기에 경험했던 어떤 아날로그라는 그 대면의 어떤 접촉, 그 대면이 주는 소통의 힘에 대해서 재발굴할 수도 있고요. 물리적인 영역이 폐쇄된 시기에 디지털 문화가 대체하는 공공 영역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연대체와 개방적인 문화 공유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은 시민 커먼즈, 시민 실험의 장과 접속하고 연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다 민주적인 확장을 꾀하게 될 것입니다. 뉴노멀의 규범으로부터 누락된 인간의 경험들을 회복하고 훈육에 매몰되지 않는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어떤 방식으로 구상할지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